아직도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도 무섭지만 공산주의를 모르는 무지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을 할 적에 그들은 행복의 오르가즘을 느낍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여기다 공산주의자는 대화를 하지 말라 등은 공산주의자들과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편 타당성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는 과연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합시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는 좌익, 좌파, 주사파, 종북, 친북, 붉은 무리, 사회주의자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막시즘이라고 불려지며 그 핵심은 계급투쟁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계급투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부르주아 계급인 자본가를 타도한 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여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세우는 일인데 이것을 그들은 공산주의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스트러글, 즉 계급투쟁의 핵심은 거짓, 윗선, 증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악마의 본질에다 선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 진보, 민주, 자주, 민족, 평화, 평등, 화해, 공존, 해방 등 아름다운 말들을 끊임없이 나열합니다. 거짓 윗선을 덮어쓴 가장 악랄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가장 거룩한치 않은 장면을 대한민국에서도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조국, 김경수, 유시민, 김어준, 진우 등에서 인간의 기본 가치인 진선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레닌은 공산주의 윤리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윤리는 전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의 이익에 종속하는 것이다. 우리의 윤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천안함 사태, 세월호 사고, 광우병 사태, 5.18 등도 그들의 계급투쟁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주장, 재조사는 진리를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일환이며 공산주의자들은 객관적 진리를 인정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두 개의 큰 핵폭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폭탄과 남한에 압력하고 있는 주사파 핵폭탄이 그들입니다. 공산주의 계급투쟁적 가치관은 거짓말은 혁명의 핵심 원료이며 적극적인 의무이고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닌의 공산주의 신조 10항은 살인이나 부모를 밀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정당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이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과 반대편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그들로부터 진정어린 양심을 바라지만 그들의 양심은 계급투쟁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세련되게 멋있게 하는 조국이나 김경수, 리석기 등에서 양심을 바라는 국민이 많을수록 저들은 계급투쟁의 희열을 느낄 것이며 애국우파는 무지함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대할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와 양심의 잣대로 저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상대로 인간이면 사과하고 반성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눈을 계속 찔러 통증을 점점 악화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주사파 교육을 받는 자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법치주의와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란 사실을 상식화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유토피아란 목적지를 정해놓고 계급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한국 주사파들이 노조라는 투쟁기구를 통해서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계급투쟁의 일부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계급투쟁이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교조는 학교에서 계급투쟁의 투사를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영악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공산주의 사상가 합스봄은 공산주의 유토피아로 향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이 죽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폴포트, 김일성 등이 무수한 사람을 죽였지만 공산주의 유토피아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계급투쟁의 아름다운 과정일 뿐입니다. 조작사고로 이심받고 있는 세월호 사건에서 주사파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지겹도록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권 타도가 목적이며 계급투쟁의 일환일 뿐입니다. 공산주의 계급투쟁에서 저들의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좋고 그건 죄가 아니라 기본 전략이며 거짓말을 할 적에 행복을 느끼는 집단입니다. 조국, 김경수, 리석기, 한명숙 등이 거짓말을 할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세월호 사고, 천안함 폭침, 광우병 사태 등을 계급투쟁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공산주의는 언어와 문화를 교란시킵니다. 헬, 조선, 금수저, 흑수저 등 또 계급 갈등을 부추기는 선전선동적 용어들입니다.
히틀러는 레닌의 선전선동술을 이용했습니다. 히틀러의 선전선동 총책임자 괴벨스는 선전선동을 위해서 라디오를 보급시켜놓고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자기들 편에 유리하게 100%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여기서 괴벨스의 선동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대중은 속아 넘어간다. 둘째,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셋째, 거리를 정복하면 군종을 장악할 수 있고 군종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넷째,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다섯 번째, 99가지의 거짓과 한 개의 진술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여섯 번째,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게 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일곱 번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도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공산주의 참으로 무섭습니다. 공산주의 본질은 국민을 어리석게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거짓의 아편을 주입시키는 일입니다. 마치 히틀러의 핵심 무기는 바로 거짓말 선전선동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의 요약을 보면 사이비 종교의 강림과도 같습니다. 첫째, 감정에 호소한다. 둘째, 간단한 문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셋째, 단기간에 집중적인 선전을 실시한다. 넷째, 사소한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뒤집어 씌운다. 히틀러는 선전선동의 단순 반복을 통해 증오, 파괴, 살해 등을 부추겼습니다. 공산주의는 지적 수준이 낮은 계층이나 젊은 학생층을 선동대원으로 동원해왔으며 정으로 무장된 이들은 비판이나 반론의 틈을 주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들 하죠. 중국의 문화혁명에서 자식이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모택동은 우리 국민은 가난하고 백지다. 그러나 백지에는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다. 또한 모택동은 여자도 하늘의 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선동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괴벨스의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공산주의, 거짓, 허위, 선전선동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계, 언론, 예술계, 법조계 등 전 영역을 종북조사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까지 장악한 이들의 거짓, 허위, 선전선동은 세련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